기자 하나가 트럼프를 긁었는데 이게 조금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아요. 타코라는 걸 몰랐던 트럼프가 질문 듣고 나서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죠. 이제 그러면서 나 타코 아니야 이러면서 반발을 합니다. 중국과 협정 완전히 이거 아니다 위반했다 비난도 하고 바로 철강 관세 2배로 올려버려요. 타코 아니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강한 정책들을 내고 있죠. 질문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그걸 겁먹는다고 말하는 거냐? 라고 다시 물어보면서 이건 협상이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를 정하고 그 수치가 합리적인 게 될 때까지 조금씩 낮춰가는 거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기자를 꾸짖어 절대로 그 말하지 마라. 그거 나쁜 질문이야. 그거 내 생각엔 진짜 나쁜 질문이야. 정말 트럼프가 자극받았다라는 게 느껴졌죠. 이렇게 트럼프를 긁고 나니까 트럼프의 발언이 조금 세졌거든요. 5월 30일 날 했던 말 중에 트루스 소셜에 나왔던 건데 2주 전만 해도 중국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했었다. 제가 부과한 매우 높은 관세로 인해서 중국은 세계 1위 시장인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우리는 사실상 중국과 냉전을 벌였고 이는 중국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고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시민 불안이 조성되었다. 정치적 협박까지 갔다는 거죠. 저는 상황을 보고 중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 저는 중국을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중국과 긴급 합의를 했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다. 합의 덕분에 모든 것이 빠르게 안정되었고 중국은 다시 예전처럼 사업을 재개했다.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소식이다. 나쁜 소식은 어떤 사람들에겐 놀랍지 않지만 중국이 미국과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중국에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타코라는 뜻이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이라 해서 뭐냐면 트럼프는 항상 겁에 질려서 물러난다. 근데 여기서 치킨이 왜 등장하냐면요. 치킨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겁먹은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겁을 안 먹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거죠. 근데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피한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성격상 이런 밈을 좀 잘 활용하는 정치술을 펼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고 중국과 맺은 제네바 합의 무효부터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충격을 줄이고 증시 눈치를 봤었던 트럼프가 유예라는 장치를 썼었는데 시장은 유예 때문에 타코라고 조롱을 했고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유예 같은 건 없겠죠. 철강 과세도 25%에서 60%로 6월 4일부터 바로 적용을 하는 것처럼 7월 초까지 상호 관세 합의였던 것들을 취소하고 바로 시작 같은 이벤트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7월 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호 관세가 바로 적용될 수도 있는데 연방법원이 이번에 제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피해가는 방법이 있죠. 품목 관세를 광범위하게 다 정해가지고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씩 나가는지 계산하기도 쉽지가 않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봐야 이 정도의 관세 효과가 나왔구나 이렇게 느낄 겁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제네바 합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되게 희망을 가졌었는데 실제로 시장이 희망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포지션들을 보면은 헤지펀드라는 거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패권국과 도전국의 싸움에서는 절대 이렇게 둘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나오진 않아요. 임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한판 붙게 됩니다. 지금은 미국이 패권국이고 도전국은 중국이죠. 1999년까지 미국은 재정 흑자를 기록했던 나라였었고 그 이후부터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중국입니다. 2000년부터 WTO에 가입하고 나서 제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죠. 국가 주도의 인프라, 빠른 행정 처리, 저렴한 인력, 엄청난 부품 조달 능력, 밸류체인, 원자재 허브, 서양의 끊임없는 투자들 딱 그렇게 25년 지나고 났더니 지금 중국은 미국의 컨트롤이 되지 않는 국가가 됐습니다. 세계사에서 패권은 한 국가가 가져가거든요. 패권국의 힘이 약해져 갈 때 도전국이 생기고 도전국을 꺾은 패권국은 수명이 연장되고요. 도전국에 지면은 패권국이 교체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링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 이어진 2000년 역사가 이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에게 도전을 받고 있고 패권국이 교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대개 패권국과 도전국의 전쟁이 결정타가 되는데 전쟁에서 지고 난 이후에는 역전은 불가능했습니다. 패권국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군사력, 전술,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가 금을 떼어내고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화폐 경제가 5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금이 수천 년을 장악했었습니다. 10년 된 경제 시스템을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고 아시아는 저렴한 인력으로 제조업을 통해서
가공을 해주고, 남미와 중동은 원자재를 채굴해서 아시아로 팝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의 무기를 사거나 채권을 사서 달러의 회전을 만들죠.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식민지 정책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화폐 경제를 통해서 각 나라들이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미국의 채권을 사서 중앙은행에 비축하고 나면은 더 이상 미국의 채권을 안 사줘도 되잖아요. 그럼 제조업이 없는 미국은 계속 적자를 보면서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미국 채권을 가지고 중앙은행에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기 때문에 계속 더 많은 채권을 보유해야 돼요. 미국은 채권을 계속 찍어내도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달러 생태계가 구축되는 겁니다. 마치 코인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코인 가격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완벽했던 시스템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게 최근에 중국의 도전 때문에 이게 더 눈에 보이게 된 거죠. 기후변화라는 게 생겼고요. 중국의 도전 생겼고요. AI 발전, 미국의 재정 적자와 과도한 부채가 이 구조를 동시에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중국은 이 동시에 벌어지는 현상을 놓치지 않고 계속 파고듭니다. 하나씩 볼까요? 중국의 도전인데요. 중국이 제조업을 흡수하면서 더 많은 미국채 매입을 해줬었는데 이제 미국채를 매도하는 국가로 바뀝니다. 뭔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에서는 GDP가 같이 늘어나니까 미국채를 더 사줘야 되는데 저성장 저물가로 전환하면은 미국채를 조금만 사면 됩니다. 그만큼 수요가 감소하죠. 몇 년 동안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만 잘 살고 다른 나라는 저성장 저물가로 내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채 수요가 뚝 떨어졌습니다. 1995년, 99년 그 사이 때도 비슷할 수 있는데 그때는 유일한 패권국이었던 거고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미국이 재정 적자에도 지금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 이게 부채 문제로 발생하게 돼요. 그동안 부채가 문제가 되면은 달러를 더 찍어내면 되지였는데 더 찍어내려고 하더라도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지죠.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것도 그런 요소라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인데요. 탈탄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 에너지라는 거는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주요 에너지 세 종류가 있어요. 화석연료,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과거에는 중동산 석유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죠. 미국의 셰일 자립이 벌어지고 탈탄소 시대가 이제 벌어지면서 중동산 석유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가 대신에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중국이 태양광과 풍력 제조업체 대부분을 장악했기 때문에 만약에 전 세계의 신재생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이 에너지 패권을 주게 됩니다. 중국이 석유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국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에게 전기의 목숨줄을 쥐인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원자력은 중국이 대규모 시공 능력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공을 대규모로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원전도 엄청나게 키워놨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원전 시공 능력이 거의 초토화돼 있죠. 그렇다고 러시아한테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프랑스도 있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비싸고 느리죠. 한국에 남아있는 시공 능력이 미국이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될 겁니다. 그럼 미국은 밸류체인이 다 붕괴된 상태고 석유랑 가스에만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탈탄소 정책에 대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 패권을 최대한 늦게 주려고 하겠죠. 문제는 미국이 늦게 가동을 걸었다라는 점이 아쉬운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AI 발전인데요. AI는 증기기관 발명과 같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예전에 인터넷 혁명 또는 증기기관 혁명 이런 것도 저렴한 노동자들을 교체하는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00만원 받던 노동자가 300만원 받는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일자리의 이동을 만드는 거지 전체 소득의 감소를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AI는 상당한 전문직들, 숙련직들까지 교체될 정도로 직업의 안정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하드웨어, 예를 들어서 뭐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은 군대, 공장, 산업인력을 대체하게 됩니다. 엄청난 실업자를 양성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고 고소득 소득자가 내려오게 되면은 그 일을 못하고 소득이 낮은 걸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경기 침체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AI가 발전되면은 전쟁, 과학기술, 고급 인력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미국이 가진 강점들이 AI로 인해서 희석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은 AI 기반 기술을 절대 다른 나라가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중국에게 반도체 공급을 규제하는 이유가 이건데 만약에 중국이 AI 쪽에서 따라오게 된다라 그러면은 미국 혼자 AI 기술을 독점하는 세상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특히 AI 초기 핵심은 데이터라던가 고급 인력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료와 전력 생산 능력이 중요해질 거예요. 그런데 신재생과 원자력의 조합이 화석연료보다 전력 발전 단가가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신재생 원자력에 대해서는 중국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전환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가
나오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 카르텔이 적지 않죠. 그래서 이쪽으로의 전환 속도가 많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AI에다가 로봇, 자율주행, 제조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제조 밸류체인 능력이 되게 되는 건데 이거를 누가 더 빨리 구축하냐의 싸움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이 지금 중국보다 빠르게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도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적자와 부채인데 중국이 미국채를 사주지 않고 있죠. 재정 문제가 있죠. 국채금리가 급등합니다. 자금 조달이 부담스러워져요. 그럼 재정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급감하게 됩니다. 침체가 오고 고금리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스태그가 걸리면 최악이 될 수도 있겠죠. 침체가 오면 돈을 풀 수가 있는데 침체에 고금리까지 와버리면 돈을 풀지도 못해요. 그러면 기업들이 이때 한번 흐름이 끊겨버려요. 스태그 때문에 이제 미국 경제가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인프라라던가 AI 투자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침체는 투자가 가능한데 스태그는 투자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업률이 늘어나게 돼요. AI 투자가 부족해지고 실업률을 고려해서 AI로 전환하는 게 소극적이게 되겠죠. 안 그래도 사람들이 실업자가 늘어나 있는데 실업자를 늘리는 정책을 쓰겠다? 그렇게 되면은 데모를 하고 AI에 대한 반감을 가지니까 AI 투자를 통해서 전환하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민간 전력 기업이라든가 빅테크 가 전력 투자 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10년 뒤, 15년 뒤에 중국과 맞붙어야 되는 상황에서 점점 조건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럼 미국의 해결법은 뭐가 있느냐? 이 네 가지 상황이 오기 전에 손을 좀 써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선은 제조업 리쇼링이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외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패권국을 유지하려면 다시 가져와야 돼요. AI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 업종들 있잖아요. 장착해야 되는 것들. 반도체, 무기, 자율주행, 로봇,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은 꼭 데려와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전쟁도 필요하죠. 경제 위기는 그 나라 정치적 기반을 흔들기 때문에 지금 미중이 서로 카운터를 치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동안 미국 증시라던가 이런 걸 신경 쓰면서 중국을 때렸는데 상대를 더 아프게 하려면 나도 아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타코라는 말이 이거를 자극을 준 겁니다. 내가 아파도 제가 더 아프면 돼. 근데 대중은 그걸 더 원하고 나의 지지율이나 명성을 위해서는 그게 더 나은 선택이었구나. 타코라는 소리 듣느니 차라리 미국이 조금 아프더라도 중국을 더 아프게 만들어 주겠어. 이런 정책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경기 침체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재정위기가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미국채를 저금리로 찍어내면은 장기간 재정 적자를 축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재정 적자 폭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으로 국채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인위적인 해고가 없이 경기 침체로 자연스럽게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겠죠. 경기 침체가 벌어지면은 인위적인 해고가 없잖아요. 경기 침체로 자연스럽게 실업자가 증가합니다. 그럼 이후에 AI도 투자하고 로봇도 투자하고 이제 이러면서 잠시 실업자를 줄이는 정책들을 쓰겠다. 그러니까 투자가 정당성을 얻게 돼요. 그런 다음에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경기 침체로 오는 이득이 국가적으로 좀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감세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으로 경기 침체를 만들 거냐인데 국가가 그걸 주도할 수는 없어요. 이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방치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고금리가 오래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신호일 수도 있죠.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서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하를 맞춰서 내려주면은 경기 침체가 덜 와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데도 연준이 그거를 무시하고 버티면은 점점 경기 침체가 가속화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뒤늦게 금리 인하를 따라가 주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데미지가 오죠. 금리를 빠르게 내려주면은 다시 또 이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금리를 조금씩만 내리고 시장의 침체만큼 따라가 주지 못하게 되면은 딥하게 침체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채권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미국은 오히려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금 더 재정 풀겠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네 번째는 에너지 확보인데요. 태양광 풍력에서도 미국도 자립이 필요합니다. 버리고 갈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태양광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알게 모르게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큐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 내에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일괄 생산이 가능합니다. 풍력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 하던 회사가 풍력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패키지로 공장 건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원전 400기가 계획은 한국의 원전 시공 능력을 써야 되고 여러모로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이 너무 필요한 국가가 됐어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한국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증시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미국이 군수품을 팔면서 부자가 됐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타코 여파가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주식 투자하면서 그래도 틈새 전략을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